말기암 환자 복희 씨가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병원에도 계셔야 되는데. 아가씨, 형편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있어봤자 해줄 게 없다잖아. 아들, 나 얼른 집에 가고 싶다. 네, 어머니. 집에 가요. 복희 씨는 오랜 투병 끝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자 남은 생을 집에서 보내려는 건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복희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세상에 주방꼴이 이게 뭡니까?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 나 없다고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복희 씨 그냥 놔두시지. 그 몸으로 무슨 설거지를 하십니까? 그때 집에 들어선 며느리 은미 씨. 일한 시어머니를 보며 걱정은커녕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아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처 못했어요. 그냥 놔두시지. 내가 하지 뭐. 아, 그러실래요? 아, 제가 어머니 병원 때문에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좀 많이 피곤하네요. 좀 들어가서 쉴게요, 어머니. 아니 지금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건가요? 그리고 보름 후 두 사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원박사한테 아, 예, 저 시어머니세요.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앞으로 우편물이 온 모양인데요. 우편물을 확인한 은미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어머니한테 60억이 생긴다고? 아휴, 나 어떡해. 시어머니를 하인 부리듯 하는 며느리와 갑자기 60억 원이 생긴 시어머니. 이 고부간에 펼쳐질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어머니! 아, 힘들어.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은미 씨가 창을 잔뜩 봐왔는데요. 왜 다 먹냐? 이거요? 만두 빚으려고요. 갑자기 왜 만두? 아, 그이가 어머니 만두만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못 먹을 텐데. 이참에 많이 만들어서 얼려놓으려고요.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한 개씩 꺼내 먹게요. 참 시한부 환자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죠. 한 500개만 만들까요, 어머니? 그래. 철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 터지는 복희 씨입니다. 결국 만두 만들기에 나선 두 사람. 복희 씨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닐 텐데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잠시 후 성욱이 말을 안 듣네. 많이 안 좋냐? 어머니, 손목을 못 쓰겠어요. 큰일 났네. 놔둬라, 내가 할게. 그러실래요, 어머니? 저 파스 좀 붙이고 올게요. 은미 씨 진짜 아픈 거 맞나요? 어째 일하기 싫어서 꾀부린 것 같은데 복희 씨는 왜 며느리에게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결국 혼자서 만두를 빚게 된 복희 씨. 혼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손목이 아프다더니 시어머니에게 일을 다 떠넘기고
대체 어쩌다 이 고부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야기는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결혼을 해 잘 살고 있던 아들 레위가 갑자기 복희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서들 와라.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죄송해요 어머니. 호강시켜드리지 못할 망정. 그런 소리 말어. 난 우리 아들 매일 볼 수 있어서 좋다. 아들 레위는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어머니의 집에 얹혀 살게 된 것인데요. 많은 걸 의지했던 장남이었기에 복희 씨는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레위와 살림을 합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가 심천인데 넌 여태자냐? 저가 안 일어나? 이거 입고 나와. 시어머니 눈에 늦잠을 자는 며느리가 달가울 리 없겠죠. 그 길로 복희 씨는 며느리를 데리고 인근의 야산을 찾았습니다. 아 젊은 애가 왜 이리 굶떠? 빨리 안 쫓아와. 어머니,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엄살은.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다짜고짜 땅을 파기 시작하는 며느리. 어머니, 아무리 파도 없어요. 더더욱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네가 못 찾는 거지. 없긴 왜 없어? 아이고 저 위에도 좀 파봐. 위에 조금 더. 따로 살 땐 몰랐던 시어머니의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지난 어느 날 왜 그래? 나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당신 없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아 정말. 미안해 어? 됐어, 필요 없어. 우리 조금만 좀 됐어, 살자, 필요 어? 없다고. 나 결국 은미 씨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위자료 받아서 나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여보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어? 나 사업 실패하고 이혼까지 할 수는 없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부탁이야 여보 어? 나들 어쩌라고 그러? 내가 좀 더 잘할게 어? 부탁이야 여보. 아 정말. 고된 시집살이를 견딜 수 없었던 은미 씨가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복희 씨는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온 은미 씨 앞에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머니. 어? 벌써 일어났니? 아침 먹자. 복희 씨가 며느리 대신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가서 쉬어. 내가 하면 된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려다 아들이 이혼 위기를 당하게 되자 복희 씨는 오히려 며느리 비위를 맞추며 살게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눈치를 보는 걸 알아차린 은미 씨는 이를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복희 씨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지만 두 사람의 뒤바뀐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이 늦어져서 내일 온대요. 천천히 하세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해도 너무하네요. 자정이 넘어서야 완성된 500여 개의 만두. 복희 씨 몸도 성취하는데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팔자가 아주 늘어졌군요. 일주일 후 복희 씨의 두 딸이 다급히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삼남매를 자리에 불러 모은 복희 씨가 자식들에게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습니다. 놀랍게도 복희 씨 소유의 땅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서 무려 60억 원을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니들한테 뭐라도 주고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엄마. 에휴,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삼남매와 유산 얘기가 한창인 그때 외출했다 돌아온 며느리 은미 씨가 네 사람의 얘기를 엿듣게 됩니다. 나만 쏙 빼놓고. 은미 씨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아들 레위와 두 딸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복희 씨. 유언장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어르신. 내가 유산이 60억이 있는데 우리 장남한테 80%, 우리 두 딸들한테 각각 10%씩 주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갑자기 아들에게 유산의 80%를 주겠다는 건가요? 근데 어르신, 두 따님들도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우, 아니에요. 자식들이랑은 다 합의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괜찮은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다고 자꾸만 더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게 무엇인 겁니까? 그런데 복희 씨는 왜 이런 불공평한 유산 상속을 결심한 걸까요? 할머니는 60억 원의 유산 중에서 장남에게 80% 그리고 두 딸에게 각각 10%씩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공평한 유산 상속이었습니다. 두 딸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를 두고 돈 때문에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결국 할머니는 집에 가서 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요. 유언장의 내용은 변함없이 아들에게 유산의 80%를 그리고 두 딸에게 각각 1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아들 내외에게 맡겨두었죠. 5개월 후 안타깝게도 복희 씨는 병만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은미 씨가 남편과 함께 연고도 없는 시골을 찾았는데요. 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이게 말이죠. 지금은 이래봬도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예요. 그 정보 확실한 거죠? 예. 한 40억 정도 투자할 생각이니까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쪽으로 좀 더 가보죠. 예, 가시죠. 은미 씨,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으로 부동산 투자부터 할 생각인가 본데요. 아들 진혁 씨는 왠지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은미 씨 부부. 자, 이게 뭐야? 그런데 두 사람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은미 씨.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아유, 거기 달라고. 아가씨!
곧바로 신우이를 찾아온 은미 씨. 이게 뭐예요? 봤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왜 일단 소송을 했냐고요? 놀랍게도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자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요?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유언장을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자매는 유언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자매가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자매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법정을 찾게 된 남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두 자매는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난 절대로 인정 못해. 항소할 거예요. 항소? 당신이 유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줄 알아? 대체 고부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보상금 60억 원을 받아 삼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을 엿듣게 된 은미 씨. 남의 속 빼놓고 어머니 뜻대로 되나 어디 봅시다. 다음 날 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은미 씨가 잠든 시어머니를 깨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너무 섭섭해요. 왜? 뭐가? 유산 50억 주세요. 다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줄 거다. 다르죠. 저는 암투병하는 어머니 모셨는데 50억 안 주시면 이혼할 거예요. 뭐? 어머니 귀한 아들 이혼남 만드실 거예요? 뭐? 저 농담 아니에요. 어머니 귀한 이혼을 아들, 하겠다며 시어머니를 협박해 80%의 유산을 요구한 은미 씨. 결국 복희 씨는 며느리의 뜻대로 유언장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구니? 어머니, 장남 진혁 씨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희경이랑 수경이도 어려운데 유산 똑같이 주세요. 안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참고 사시던 거 다 알아요. 진혁아, 어머니 이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복희 씨는 아들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일단 며느리의 요구대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복희 씨가 두 딸을 찾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느닷없이 유언장 작성 요령에 관한 서류를 꺼내놓은 복희 씨. 나 죽으면 그거 갖고 변호사 찾아가. 무슨 소리야, 엄마? 변호사 찾아가서 네 오빠한테 소송해. 할머니는 두 딸을 찾아가서 며느리 때문에 불공평한 이 유산 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두 딸에게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이라고 적힌 종이를 건네서 내가 죽고 나면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할머니의 놀라운 진심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사실 할머니는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어서 3명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결국 할머니의 뜻대로 주소와 서명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가 됐고요. 3남매는 똑같이 유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3남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남겨주고 싶었던 복희 씨. 법적 효력을 잃은 유언장에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다고?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며느리 참고 살아준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젠 당신 마음대로 해.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여보! 이혼하겠다며 시어머니를 협박했던 은미 씨는 오히려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결국 이혼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